안녕하십니까. 일회탐구의 수학을 가르치는 이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일단은 수업 구조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네 가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뒤에서도 뭐 타겟층을 말씀드리겠지만 1년 해봤잖아요. 저희가 1년을 해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잘 될 때는 누구나 잘 해요. 근데 이제 뭐 수학이든 다른 과목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안 될 때도 앉아 있을 수 있어야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가 강조하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상위권 친구들은 알아서 잘 하죠. 알아서 잘 하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문제는 머리랑 상관없습니다. 진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머리랑은 너무 상관이 없는 얘기고 습관이 안 드는 거. 혹은 내가 하고 싶은데도 방법을 잘 몰라. 근데 그거는 제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들어 주겠다가 제일 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작년에 애들 하면서 이런 게 많았어요. 어, 과제를 계속 안 해와요. 근데 막 이런 거예요. 과제를 안 해왔는데 당당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좀 덜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문제를 주면은 40문제를 하고 만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3분의 2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60문제를 줬다는 건 60문제를 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예 습관이 안 들어버리면은 그냥 자기는 자기 만족을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항상 3분의 2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양은 이걸 다 치고 나서 더 플러스 알파로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작년에 딱 봤는데 애들이 구성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전체 중에서 2명만 딱 다 해온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미안하다. 오늘부터는 방법 바꿔야겠다. 이러고 다 끝날 때까지 집에 안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최장 했을 때 3시 반까지 했거든요. 헉 하시죠. 근데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다 해와요. 왜냐면 진짜 집에 가고 싶거든요. 엄마 밥 먹고 싶고.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뒤로도 또 정신 못 차리고 좀 덜 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뭐 2시까지 또 하고 1시 반까지 하고.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한 학기를 보냈더니 이제는 무조건 다 해요. 이제는 무조건 다 해요. 이제 버릇 들었어요. 저희 반 애들은 그게 딱 들었어요. 숙제를 좀 줘도 야 이번 좀 많지 힘을 좀 내야겠다 그지 이러면은 바로 그냥 미리미리 시작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돼야 그게 시작 아닐까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뭐 수업이야. 저 당연히 잘하죠. 다른 분도 당연히 다 잘하시겠죠. 근데 좋은 수업을 듣는다고 무조건 오르면 무조건 제일 좋은 수업 들으면 되죠. 본인이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다 해놔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많이 강조하는 편이고요. 특히나 저는 수업에서 처음에 이제 유형을 할 때는 필기 안 시킵니다. 필기 하지 말라고 좀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면 애들도 첫 문제를 딱 풀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엄청 반짝거려요. 그러면서 열심히 보면 써요. 근데 다음 시간에 정말 숫자 안 바꾸고 되잖아요. 반은 틀려요. 웃긴 거 아닌가요, 진짜? 숫자를 안 바꿔도 반은 틀려요. 그러면은 저랑 그렇게 눈을 보면서 이렇게 손을 쓰고 그 시간에 걔는 뭐 한 거죠? 칠판 너머를 본 거죠. 칠판 뒤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안 쓰게 해요. 안 쓰게 하고 나서 뒤에서 다시 풀어보게 해요. 그게 효율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다 지워버려요. 지우고 해봐. 5분 전에 했는데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게 시키는 구조고요. 사실 두 번째 내용은 너무 당연한 건데요. 제가 이제 이 네 번째랑 이어지는 겁니다. 클리닉을 하면서 본인 오답도 고치고 만약 과제 덜했어 하고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무서워서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학년 내신 대비를 한다면 그냥 세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시험 모의고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한다면은 14회 정도 수업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수업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거거든요. 전반부는 개념 정리를 좀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유형별로 다 정리를 한다면 후반부에서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그러니까 진도가 2번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거는 많아야 8번이에요. 많아야 8번이라는 건 우리가 또 시험 수원을 보기 위해서 8번밖에 대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엄마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와서 그냥 항상
좀 스테디하게 가야 돼. 루틴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모의고사는 항상 이제 와서 열심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난이도를 풀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난이도 문제라는 거는 정말로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개념을 숨겨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나는 경험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경험치는 중간 난이도 그리고 중상 난이도 이상의 문제를 소위 말하는 양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주당 200개 정도를 줘요. 주당 200개 정도를 주는데 늘 그렇게 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회당 100개 정도를 준다고 하면 얘가 80문제 이상을 맞았어요. 그럼 얘는 요 과정은 필요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략적으로 50에서 60문제 정도를 난이도 있는 거를 고민하면서 푸는 그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그 전에는 이걸로 경험치를 많이 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과제는 넘기고 다른 과제를 줄 거예요.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익히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이 동네에서는 수능평가원 변형. 저는 과제들도 과제들이나 테스트들도 무조건 수능평가원 변형 이런 거를 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도 어려운 문제들인데 특히 이 동네는 자꾸 뭘 추가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래 문제는 좀 빠삭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변형된 거를 많이 풀어줘야 된다. 그런 거를 제가 다 제공을 할 거고요. 자, 이런 걸 잘 아시죠? 이런 책들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나와봤자 이제 첫 페이지 그게 끝이 1, 2, 3, 4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다면 이런 거죠. 제일 설계가 잘 된 시험. 우리 비례식 한번 풀어볼까요? 50분에 몇 문제 나와야 돼? 15문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을 본다면 제일 작아봐야 20문제고 24문제라는 거예요. 뭐 영동고는 26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야 되는 공부 자체가 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제일 설계가 잘 된 시험이 이런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경험치를 쌓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공부라는 게 정말 아름답게 얘기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끝이죠. 근데 이해를 넘어서 정말 숙달이 돼야 되고 체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제가 좀 강조하는 그렇게까지 많은 문제를 풀 필요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거죠. 개념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를 쌓았을 때 개념 안다는 자체가 문제가 뭘 말하는지를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간 관리 첫걸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재 자체를 구성할 때도요. 이렇게 개념이 있으면 이건 교과서 개념입니다. 그러면 항상 코멘트를 달아줄 거고 애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말로 다 풀어줄 거예요. 쉬운 말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암기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요 개념이 어디다 사용됐을까 얘들아 하면은 요 동네에서는 이렇게 사용됐어. 해서 유형별로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까지는 우리가 유형별로 못 푸는 문제 없도록 그렇게 딱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전에는 뭐 가능하면 언제든 와도 되고요. 수업 후 2시간은 기본적으로 필참입니다. 수업 후 2시간은 필참이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선생님 영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하지만 필참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엔 뭘 하느냐? 오답 노트를 할 건데요. 본인이 틀린 거. 근데 혹시나 이 2시간 동안 오늘 또 과제를 덜 해왔어. 그러면 이제 또 3차전을 가야겠죠. 12시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하고 가야죠. 그게 반복이 돼야지 다 해오죠. 사실은. 이거는 애들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본인들이 이제 포기를 해요. 10시에 집에 간다가 아니라 10시에 1차가 끝났고 이제 2시간 클리닉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고요. 사실 근데 과제를 덜 해왔어. 그 시간에 과제 안 시킬 겁니다. 뒤에 오답노트 하고 과제 해야죠. 오답노트는 당연히 보물 같은 거예요. 오답노트는. 내가 틀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오답노트는 제가 이제 뒤에서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지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오늘 시험을 봐서 틀린 오답은 오늘 안 할 거예요. 무조건 다음 차시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기억을 그냥 길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답도 그날 하면 이런 느낌이 돼요. 잘 이해는 못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답이 이거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은 항상 다음 차시로 끌고 가서 저번 시간에 했던 오답을 오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뭐 이렇게 1시에서 5시 있고요. 조교 클리닉인데 너무 죄송한데 어제 바뀌어가지고 이 월화수로 바뀌었습니다. 월화수로 조교 클리닉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조교 일정이 바뀌어가지고요.
이렇게 조교 클리닉도 있다라는 점이고, 사실 조교 클리닉은 언제 하냐? 계속 부진해요. 근데 3시 반까지도 못 하겠어. 그럼 그때 이제 필참해야죠. 와서 하고, 그리고 질문 있는 점 와서 이제 질문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와 과제는 오답으로 누적이 돼서 이제 따로따로 제공이 될 거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질문 많이 해요. 늦은 시간에 선생님 죄송합니다. 별로 안 죄송한 것 같아요. 사실 안 죄송해도 돼요. 왜냐면 전 늦게 자니까 한 3시에도 질문하고 하는데, 그게 편해지면은 사실 되게 좋죠. 공부하다가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카톡으로도 늘 질문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넘어가면서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일단 문자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어머님들. 본인 틀린 게 이렇게 됐다. 그럼 이게 다 오답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죠. 오답으로 들어갈 거고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학기 동안 진행할 것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고난이도를 풀고 싶죠. 고난이도 쌤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냅다 해버리면 애들 정신 못 차려요. 그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풀기 위한 초석을 깔아야 되는 거고, 저는 그 과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저한테 처음에 중학교 때 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첫 학기에 이제 3등급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수학 이렇게 오르면 얼마나 좋냐. 저도 좋고 어머님도 좋고. 이렇게 오르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면이 살잖아요. 이러면 절대 안 그래요, 어머니. 진짜 수학이라는 건 로딩 시간이 너무 길다. 얘가 열심히는 했는 거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얘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음 학기 3등급. 어머니, 제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얘는 지금 방향성이 너무 맞아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를 거예요. 정말 올랐어요. 2학기 때 2등급, 마지막에 1등급 찍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꾸준하고 맞는 방향성이라면은 돼요. 1년을 해봤잖아요, 우리가. 이게 수학이, 이 사람 수업 한번 들어볼까? 중간 쳤어요. 안 나오네? 이거 아니에요. 다음에 가야 돼. 다른 데 가야 돼. 계속 안 나와요. 정말로. 맞는 방향성이다. 그러면 꾸준하게 가야 돼요. 정말로 수학이라는 게 이게 탐구라는 과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즉각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외웠다 맞출 수 있는 거죠. 이 개념을 안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사실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경험치라는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는 있죠. 당연히 상대적인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준비가 됐냐? 그러면 얘는 로딩 시간이 짧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들 중에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제 구성 같은 경우는 요게 베이스입니다. 수능 평가원 학평 기출을 다 변형한 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신 기출 3개년인데요. 사실 여기 자체에 여기가 다 포함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이 동네 내신 기출이기 때문에 변형된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까지도 제가 이제 올해 거 하고 올해 거에 대한 변형까지 다 넣어서 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능 특강도 최근 3개년 위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지난 거, 5년 전 거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 3개년 거를 위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초반에 시작할 때는 매회 80에서 100문제를 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80%, 85% 이상을 맞았다. 그러면 걔는 오케이. 그럼 그 뒤에 걸로 이제 더 난이도 높은 과제, 문제는 조금 적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테스트 구성은요. 전반부 7회 자체는 이렇게 리뷰 테스트 형식으로 시간을 조금 짧게 가져갈 거예요. 어떻게 하냐? 단원별로만 시험 볼 거예요. 단원별로 볼 거고, 그 다음에 후반부 7회에서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보듯이 그냥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 맞게 쫙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려운 문항들은 해설을 할 것이고요. 오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차시를 미뤄서 진행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제 수업 소개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화목인데요. 화목에 진행을 할 거고, 일단 목표는 우리는 3등급 이상입니다. 그 세부 목표는요. 3등급 밑으로라고 본다면 놀랍게도 개념이 안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개념이 그냥 안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개념을 정확하게 그냥 마스터한다, 완벽하게 정립한다가 목표고요. 중상 난이도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푸는 거.
그러니까 이제 대상을 이렇게 적어놨지만요. 대상에는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중간까지의 문제. 엄마 나 쎄는 잘 풀겠던데 고쟁이는 어렵던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고쟁이의 스텝 2 같은 문제를 아주 무리 없이 풀어내고 3 스텝도 우리가 준비를 딱 봤을 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수준. 이렇게까지가 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반을 꾸려왔고요. 그래서 공부 습관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은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엉덩이가 계속 일어나고 싶네. 보내주세요. 3시 반까지 한번 몇 번 해보면 앉아있죠. 자동으로. 진짜고요. 자, 3등급 또는 4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가고 싶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할 거예요. 즉 3, 4등급 이렇게 받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개강은 3월 5일 화요일에 할 겁니다. 시간은 6시에서 10시고요. 화목 수업입니다. 네, 세부 진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전반부 7회를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 맞는 범위로 딱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범위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제 뭐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끊길 수도 있어요, 진도가. 그러면은 뭐 거기서 끊고 이걸 추가하는 거고. 혹은 여기서 더 나갈 수 있어요. 이건 좀 오버하긴 한데 더 나간다. 그러면은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물거서 보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로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좀 풀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